집의 효용가치는 전셋값으로 충분한가? 집값이 떨어지면 꼭 손해인가? 전세 거주비와 매입 거주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끌해서라도 사라고요? 본 컨텐츠는 나를 바로 보는 시리즈 영상 중 1F, 내 집의 필요성 편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은 모두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할까의 대주제를 전제하고 드리는 얘기인데, 내 집 마련의 과정이 워낙 지난한 일인지라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과 간혹 내 집 마련이 필요할까 하는 회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이 가지는 비효용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비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효용 가치보다 지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효용 가치는 실거주 가치이고, 실거주 가치는 전셋값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값에는 실거주 가치에 투자 가치가 포함된 개념이고, 이 투자 가치는 곧 집값 상승을 의미하니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대로 있으면 손해라는 인식입니다. 집값은 지금이 꼭지다. 대세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상승 탄력을 잃은 침체기 시기에는 집을 사면 손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논거일 것입니다. 일견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집의 효용 가치는 전셋값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꼭 손해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집이 가지는 안식처로서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실거주 가치로서 전세 거주 비용과 매입 거주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시세 6억짜리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와 매입해서 거주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3억을 대출해서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초기 투자비는 같습니다. 다만 매입 거주 시 연 이자비와 재산세를 합쳐서 약 1,542만 원이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집값 비효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비용을 집값 상승 리스크 비용이라고 할 만합니다. 즉,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이 비용은 그대로 매몰 비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용은 상승 리스크 비용이 아닌 주거 안정성 확보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전세 거주자는 전세 만료 이후에 주거지를 꼭 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하락 시 손실 비용이 더 커지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하락 리스크와 상쇄된다고 할 수 있고, 이 기회는 전세 매입자에게는 집값 상승의 기회 비용이기 때문에 전세 거주에 결코 매입 거주 비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전세입자는 실거주 가치 외에 주거 불안정성과 집값 상승 기회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매입 거주자는 보유 비용 추가 부담으로 주거의 안정성 확보 및 상승 기회 확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집값이 떨어지면 꼭 손해인가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와 상승했을 경우를 주택 보유자의 손익계산으로 해봅시다. 6억 원에 매입했는데
현 시세가 한쪽은 5억 원인 경우, 또 한쪽은 7억 원인 경우 그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1억과 플러스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비슷한 주택을 재구입을 한다고 하면 여전히 상황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내 집만 떨어지거나 내 집만 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팔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락했을 경우가 오히려 보유세는 덜 냅니다. 다만 담보가치가 하락해서 추가 하락 시 대출 상환 위험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고요. 상승했을 경우에는 추가 담보대출을 통해 다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1가구 1주택자를 전제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다주택자는 또 다르니 유의하십시오. 또한 그 안에서 좀 덜 오른 또는 덜 하락한 주택으로 재구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꼭 하락했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드리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앞서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하면 이렇습니다. 집값 효용가치는 전세값 플러스 안식처로서의 효용가치가 매입할 때 충분하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일 수도 있지만 그 크기는 제한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무리를 해서라도 사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충분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매체들이 아파트 폭락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말 그대로 영끌에서까지 집을 사게 되면 그야말로 자신만의 주도적인 이주 계획은커녕 안식처로서의 효용 가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로 이런 컨텐츠를 만든 계기도 너무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MZ세대들이 자신만의 판단 능력을 채 갖추기도 전에 쫓기듯이 조급함에 주택 구매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그들을 위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목을 차근차근 가지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럼 최근에 문제가 됐던 영끌 매수의 가장 큰 문제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때 직접 들어가서 살 계획이 아닌 전세 3억을 끼고 대출 1억과 자기 자본 1억을 들여 매수를 하는 경우 다행히 시세가 오르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시세가 4억으로 1억 원이 떨어지고 전세 시세도 그에 맞춰 2억으로 떨어져서 기존 전세입자에게 1억을 추가로 내줘야 하는 상황으로 자기 자본 1억, 대출금 1억 이외에 대출을 추가로 1억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돈 1억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인 것입니다. 1억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니와 받더라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 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격 상승기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무분별하게 자기 능력 밖의 주택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처로서의 효용가치만으로도 내 집 구입은 시도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능력을 초과하는 구매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추가로 다음 컨텐츠에서는 그럼 향후 집값은 오를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내릴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